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147페이지에 왔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할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좀 더 여러 가지 트랜스서핑과 관련해서 기법 위주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책을 읽을 때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인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 사실 굉장히 소중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인데요. 상자 속에 갇힌 영혼. 상자 속에 갇힌 영혼.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을 해보고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 책을 통해서 보충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적으로요. 상자 속에 갇힌 영혼, 이제 제목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영혼과 마음에 대한 얘기죠.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된 상태가 외부 의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영혼이 상자 속에 갇혀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자를 그려볼까요? 이렇게 상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상자가 있고, 이 안에 영혼이 이렇게 빛을 발해야 할 영혼이 이제 이 어두운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상자 속에 갇힌 영혼. 그럼 이 상자란 무엇이냐? 이 상자가 바로 펜듈럼의 상자입니다.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상자. 그런데 이 상자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상자에 재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질이 뭘로 만들어졌냐면요. 이 상자가 중요성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상자입니다. 그리고 이 상자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자 표면에 인쇄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인쇄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제약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여기에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자는 여러 가지 뭘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조건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조건들, 우리를 속박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이것이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상자에 영혼을 가둬둔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을 거 아닙니까? 닫고 나서 이제 완전히 봉인을 하는데 테이프가 필요하죠. 봉인하기 위해서. 이 테이프이 뭘로 만들어져 있는 테이프이냐? 이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테이프로 영혼을 가두는 상자를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혼과 마음의 일치 얘기할 때 이 생각의 부분을 마음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직감과 같은 부분, 이것을 영혼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마음이 영혼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테이프를 찍 해서 완전히 봉인을 해버리죠. 못 나오게. 이것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영혼의 감옥직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영혼의 감옥, 묶어두는 감옥을 지키는 사람, 마음이 그 역할을 한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영혼이 여기에 갇혀서 마음이 봉인을 해서 꽁꽁 묶어뒀는데 그 다음엔 이게 어디로 갈까요? 이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 공장에서, 이 자동화된 공장에서, 작업 공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벨트가 있잖아요. 자,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서 이 박스가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할까요?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목표를 향해서 이동합니다. 나의 의지는 잠들어 있죠. 나의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나의 빛깔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펜듈럼이 만들어 오는 목표를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동을 할 때 이것을 뭐라 그래요? 펜듈럼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에 일일이 대응을 하고 분투하고 하다 보니까 나는 어느새 이 대열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열에
경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부 의도에 의한 거죠. 내부 의도를 발동시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여러 박스들이 이 공정에서 한 곳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나도 그 대열에 들어왔어요. 그 대열에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더 화려하고 더 튼튼한 박스로 포장되기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빨리 앞으로 나가기 원하는 것이죠. 더 많은 상자를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욕망이라는 것이 생기고 경쟁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예,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아니라 이제 펜듈럼 박스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이번 주제가. 상자에 갇힌 영혼이 그냥 갇혀있는 수준이 아니라 네, 이러한 제약들, 조건들, 중요성이 들어간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의해서 꽁꽁 묶였는데 그것이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딘가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이 형국.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다. 이게 이번 소주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자 속에 갇힌 영혼. 여기서 키워드는요. 펜듈럼과 중요성. 이 두 가지 단어가 키워드가 돼요. 특히 중요성. 네, 이게 더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이 펜듈럼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펜듈럼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끝나.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곳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데 너 여기서 나와봐. 너는 이 질서에서 벗어나면 내동댕이 쳐질 것이야. 아무도 너를 써주지 않아. 이 상자 안에 얌전히 있어. 그러면 너를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너를 잘 사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줄게. 자, 이러한 시스템 안에 갇혀버린 것이죠. 이것이 펜듈럼의 세계입니다. 펜듈럼의 세계.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러한 펜듈럼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자연계와 동물계와 또 비교를 하죠. 예, 자연계에도 펜듈럼이 있고 동물계에도 펜듈럼이 있지만 이렇게 파괴적이진 않다. 이렇게 균형력을 상실하진 않는다. 이렇게 중요성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계에 있는 이 펜듈럼과 자연계에서 작동하는 펜듈럼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계에서 벌어지는 이 펜듈럼은 매우 파괴적인 펜듈럼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인간 역시도 매우 많이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중요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물, 식물에게는 중요성이라는 것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각자의 생명의 본성에 따라서 그냥 자기 꽃을 피우고 자기 삶을 살다 가는 거죠. 이것이 자연계라는 거예요. 동물계 역시도 서로 약육강식에 물리는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사람처럼 살생까지 하는 그런 일은 동물계에서는 없다. 동물계에서는 오직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본능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뿐이지 인간처럼 증오나 어떤 악의의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폭력적으로 괴롭히는 그러한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계에서 작동하는 이러한 펜듈럼은 상당히 파괴적이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는 이러한 중요성이라는 것이 에너지가 작동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균형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깨지고 거기에 따라서 파괴적인 펜듈럼이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전반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어쩔 수가 없다. 네, 이러한 세계와 투쟁하지 말아라. 이 펜듈럼이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세계와 투쟁해서 펜듈럼을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그럴 수가 없다. 이것은 마치 두더지 게임이라고 그러나요? 이거 딱 때리면 저기서 또 올라오고 탁 때리면 저기서 올라오고 끊임없이 생성소멸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펜듈럼인데 하나의 펜듈럼을 없애고 하나의 펜듈럼에서 자유롭다고 해서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해방을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 이 펜듈럼이 지배하는 이 세계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우리는 이 펜듈럼의 시스템, 이 펜듈럼이 작동하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피해갈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하죠. 그것은 이 펜듈럼에 얼마나 의존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상자 안에 내가 자신을
가둬두고 상자 안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가둬져 있다면 우리의 생각은 이 상자 안에서 보는 세상이 전부일 것이고요. 우리의 가는 길은 아무리 이 안에서 내달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펜듈럼은 할 수 있다면 이 상자 밖을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 구멍이 나면 안 돼요. 밖을 보면 안 돼요. 철저히 이 안에서 이 세계에 가둬두는 것이죠. 아, 내가 상자 안에 있고 상자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고 이 컨베이어 벨트는 자동적으로 이쪽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나오면 저 문을 통해서 내가 걸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네. 나는 그리고 걸을 수 있는 힘이 있네. 이것을 못 알아차리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혼을 절대로 깨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음을 이 시스템 안에 길들여서 영혼을 잠재우는 이것이 펜듈럼이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원리고 이치고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은 여러 가지 조직과 시스템과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돈이라는 것, 부와 성공이라는 것, 명예, 권력이라는 것을 미끼를 사용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상자 안에서 구멍을 좀 내서 밖을 쳐다보는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줄기 빛이 들어오겠죠. 적어도 이 정도의 활동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 트랜서핑을 접하면. 그래서 상자 밖을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아직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아직은 당황스럽지만 상자 밖을 구멍을 뚫고 내다볼 수 있는, 그래서 더 할 수 있다면 이제 상자에 테이프를 끊고 뚜껑을 열어 제쳐서 고개를 빠꼼히 내밀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인식을 하는, 이 정도의 단계로 점점 나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인식을 해서 이제 톡 튀어나오는, 그 정도까지 되면 트랜서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왜 당근과 채찍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여기에 당근이 있고 채찍을 때리고, 네. 이것과 비슷해요. 펜듈럼이 작용하는 것이. 우리를 푹푹 찌르죠.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것을 줍니다. 달콤하게. 결국은 그 목적은 뭐예요? 상자 바깥을 나가지만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 달콤한 음식을 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너를 겁을 줘서 위협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 목적은 딱 하나야. 이 밖을 나가지만 마.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이 상자 밖을 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순간 너를 찌를 수도 있어. 이 얘기예요. 가만히 이 안에 있을 때는 달콤한 음식을 줍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배고파? 그럼 내가 좀 줄게. 자, 먹어. 그러면 이 안에 편안히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자에 구멍을 뚫고 테이프를 끊고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다? 그러면 펜듈럼은 그때부터는 침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뭔가 트랜서핑을 이제 시도하려고 했을 때 중요성을 인식해서 그것을 내려놓으려는 작업을 하기 시작할 때 계속 펜듈럼이 평소에 없던 환경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의 내부의 내적 중요성을 건드린다든가 외부의 외적 중요성을 건드려서 자극을 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균형력을 해방합니다. 광대라고 그러죠. 광대, 이 책에서. 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힙니다.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들이 유난을 떨면서 나를 괴롭힙니다. 평온하던 내 주위의 환경들이 갑자기 요동치면서 일이 벌어집니다. 운전할 때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사고가 나고 나를 괴롭히는 운전자가 나타나고 쌍욕을 하면서 지나가고 나를 계속 흠집을 내면서 건드려요. 이렇게 쓱쓱 건드려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때 알아차려야 돼요. 아, 펜듈럼이 나를 건드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벗어나려고 하니까 저항을 하는 거구나. 그럴 때 뭘 인식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예, 뭔가 벗어나고 있구나. 벗어나면 저항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공격이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꼬봉이 있는데 꼬봉이 내 말을 잘 듣고 있으면 먹을 것도 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보호해주기도 해요. 때로는. 내 꼬봉이니까. 그런데 내 꼬봉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나보다 커가지고 이제 나를 벗어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위협을 가하는 거죠. 길들여야 되니까요. 그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펜듈럼의 꼬봉으로 있을 때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제공을 합니다만 펜듈럼의 꼬봉이 되기 싫다 이제는. 네,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내 두 발로 걸어가리라 이렇게 마음먹고 시도를 하는 순간 온갖 환경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일종의 예방주사입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당황하지 않고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역풍을 맞는다는 것은 기존에 가던 길에서 반대로 내가 제어를 하고 있다는 것, 잘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를 그러면 열고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이 상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돼요. 어떻게 이 상자는 나를 가두고 있는가를 알면 돼요. 상자는 중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중요성을 해체시키면 상자도 해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테이프가 봉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면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하면 테이프도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들과 조건들로 나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제약들과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겠지만 그것에 묶일 필요는 없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또 이 박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 이것은 펜듈럼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목표인지 타인의 목표인지 내가 목표로 추구하는 것이 어떤 데서 오는 목표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 역시도 이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가 멈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이렇게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내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게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외부에 힘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어떻게 흐름이 가고 있는지 지켜보자. 이러한 내부 의도에 대한 힘을 좀 낮추기 시작하면 이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가다가 속도를 늦추고 나중에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역으로 하나하나씩 해제시켜 나가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중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요성을 낮추면 상자가 해체된다. 마음을 열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봉인된 것이 해체가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야기한 상자 속에 갇힌 영혼. 첫 번째는 우리는 상자 속에 영혼을 가두어 두고 이러한 펜듈럼이 이끄는 길을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잠시 멈추게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중요성을 살펴보고 중요성이 들어간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중요성을 낮추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상자 속에 갇힌 영혼을 구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 더 보충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영상을 다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그때 구독하셔도 됩니다. 이미 트랜서핑의 비밀 노란 책 단행본은 강독이 다 완료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중단하기보다는 멈추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는 게 좋습니다. 꾸준히 이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이 도서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 적용을 해나가시면 이 트랜서핑의 원리의 실질적인 그 파워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면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한면으로는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적용을 하셔서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의심이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잠시 보류하셔도 됩니다.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해서 되는 만큼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서서히 그러나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의 원리를 체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 강독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